아,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및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오늘도 야간 선물 상승에 의해서 이제 갭 상승이 발생했고요. 시가봉은 음봉으로 마감했고, 그 시가봉을 지키면서 이 검은색 블랙 라인이 오늘 시가봉 자리가 됐죠. 이 시가봉 자리를 일단 당연히 그어둬야 됩니다. 시가봉의 끝자락을 그어둡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시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움직임이 워낙 커가지고 그냥 시가봉을 전체로 보고 있어요. 시가봉의 끝자락을 쭉 그어두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블랙 라인,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통과한 자리가 여기죠. 그래서 시가봉 돌파봉에 매수가 들어왔고, 근데 이제 본장 시작할 때 한번 흔들었죠. 9시 봉으로 기준 음봉이 한번 탄생을 해서 혼동을 줬습니다. 이것도 기준 음봉이야. 다만 기준 음봉인데 시가봉을 지키는 음봉이었죠. 이거는 우리가 늘 반복하는 거였어요. 깨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가봉을 깼냐 아니냐로 우리는 그동안에 판단해왔죠. 그쵸? 이 기준 음봉이 발생하면서 시가봉까지 깨버렸냐, 아니면 그 위에서 움직이냐. 적어도 깨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다시 딛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강세장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기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놓고 그걸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어야죠. 혹시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초반이니까 3분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자, 보시면 이제 볼밴도 이탈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약세장으로 갈 때는 이렇게 눌려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장세에서, 지금은 일반적인 장세를 뛰어넘었습니다. 그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코스피 장세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박스장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런 대기 자금들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시가봉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는 되돌아갈 수도 있음을 유의하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응 방식이죠. 대응을 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편한 방식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V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매수 포인트가 되는데 썩 뭐라고 해야 될까? 썩 탄탄하진 않았어요. 그냥 지금 시장이 현물에 의해서 엄청 올라가는 장세에 탔구나 정도지, 선물은 매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선물 매도를 외국인들이 늘렸을 때 힘을 거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선물이 늘어날 때 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돼요.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아침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 여기 있다가 옆에 두고 선물 지수 놓고 보면요, 외국인이 선물 지수가 처음에는 힘을 무시하고 갔죠. 여기 보시면 초반에는 선물 매도 나와도 원래 지금 기존대로 갔어요. 근데 꺾일 때 선물 매도 같이 들어갈 때, 이때부터 선물 매도 힘이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를 봅니다. 시장의 역방향은 당연히 배제하고 순방향을 태우는 수급을 계속 읽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어떤 것들이 만들고 있는지를 계속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외국인들의 콜옵션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당연히 1순위가 콜옵션이죠. 콜옵션을 가지고 초반에, 자 보시면 콜옵션 외국인들 보시면 아침에 땡겼잖아요. 아침에 콜옵션, 지금 이건 콜옵션 차트죠. 외국인 콜옵션 수급이 아침에 이런 식으로 레벨을 높였어요. 시장의 상승이 나왔죠. 당연히 처음에는 1순위를 콜옵션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콜.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니 외국인 선물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어제와 엊그제에서 보여주지 않는 외국인들의 선물 힘이 작용을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꿨어요? 합산 에너지로 정정을 합니다. 초반에 콜옵션의 힘으로 시장이
일단 콜옵션 에너지를 일단 보면서 읽었다면 9시 8분 이후로는 이거 외국인 선물도 봐야 되겠네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풋옵션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외국인들.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보다가 풋옵션이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이거 콜옵션 금액과 풋옵션 금액을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콜 금액 마이너스 풋 금액으로 순불 포지션의 금액을 판단합니다. 그걸 외국인 선물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딛고 올라섰죠. 딛고 올라선 포인트 정점 찍고 다시 그걸 꺾여서 내려왔어요. 여기. 그러면 이 순간에부터 숏이죠. 트레이딩은 숏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얘까지. 다시 이탈하면 언제까지? 돌아설 때. 이탈하는데 여기는 시가봉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만해요. 들어가는데 대응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어요. 이탈했는데 재돌파를 한다? 얘는 효과가 사라지네가 됩니다. 여기 이탈은 숏을 볼 수 있었지만, 자, 여기서 숏이죠? 여기서 롱이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시가봉 지켰죠? 롱 트레이딩이죠? 자, 여기서 혼동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시가봉을 깨지 않으면 홀딩한다라는 생각을 해도 되고, 커트해가지고 다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숏 들어가가지고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선택사항이에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느냐에 따라 각자 개별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를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이는 거. 이거 꺾이는 거는 시그널이죠. 얘는 이거 지켰는데 V턴인데, 자, V턴인데 이 자리를 꺾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꺾이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오늘 당일에 대해서,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거는 계속 포지션을 잡고 홀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장중에 내가 오늘 장에서 내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 포인트들인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거 깼으니까 숏을 잡아볼 수 있지만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즉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W로 올라오니까, 바닥 잡고 올라오니까.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뒤로 넘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을 또 봐야죠. 자, 오늘 가장 어려웠던 수급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이제 시가봉 딛고, 여기 시가봉 끝자락 딛고, 여기 딛고 올라왔잖아요. 이 시가봉을 기준으로 통과를 해서 W를 만들었으니까 그 자리가 딛고 올라와 있잖아요. 딛고 갔잖아요. 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여기서는 내가 아까 전에 W로 이거 돌파 본 자리네, 손절 잡고 봐야겠다, 손절 잡고 봐야겠다가 가능하다고. 왜 밑에 볼벤하고 노란색도 받쳐주고 있잖아요. 다음 미들 구석이 하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볼벤 하단 강력하죠. 볼벤 하단은 내 팀이에요. 이 미들 구석이라, 미들맨이죠. 뭐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지. 대신에 그게 돌아서면 이렇게 추세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손절 잡고 봐야 되는 게 바로 대응 방식이고, 내가 조금의 손절을 잡고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는 이제 수급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사실 여기서 빗각도 하나가 있긴 해요. 네, 이거 제가 생략을 했는데 요렇게 빗각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거는 제가 장중에 잡아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질 않아, 여기다 그리질 못했어요. 근데 점심시간 끼고 있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체크를 했던 게 이거죠. 오늘 피보나치에 어디 보자? 50% 보자를 했었어요. 맞나요? 50%였나? 저때? 잠깐만, 618이었나? 아우, 피보나치가 오늘 두 번 잡혀가지고 618이었다. 자, 오늘 618 보자고 했었습니다. 618을 먼저 체크하자. 맞나요? 맞으면 1번 부탁드릴게요. 파생반에 계신 분들 오늘 피보나치 2개 잡아드렸거든요. 일단 먼저 618 체크하자 했어요. 아침에는, 오전에는 얘부터 618 보자. 그게 무슨 라인이길래? 블랙라인. 아까 교차됐던 자리잖아요. 그럼 얘 당연히 주목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 통과하면 어떻게, 아이고, 통과하는 힘을 보는 거지. 야, 그 자리를 통과하네? 야, 내 매수를 좀 더 힘을 줘야겠다. 근데 현저하게 통과하지. 여기 바로 볼배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묶어서 봐야겠죠? 볼배 상단이 있으니까. 같은 비싼 자리죠. 이 정도면 어떻게 딱 칼로 재겠어요. 그죠?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딱. 그래서 볼배 상단까지 묶어서 봐야 되는 거고, 마침 거기서 막혔던 겁니다. 근데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서 봐야 되냐? 어제는 외국인 선물을 무시했습니다.
웬만하면 무시했죠. 엊그제도 외국인 선물 매도, 고가에서 그냥 분할 매도 한해 이러고 넘어갔죠. 외국인들의 콜옵션에 완전히 집중하던 하루였어요. 어제 특히 미니콜, 월물콜 매도 90억에서 돌렸잖아요. 그게 곧 시장의 상승을 만들었던 거고, 그런 상태에서 자칫 콜만 보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계속 파생반에서 강조하고 방송에서도 강조드렸던 게 오늘 콜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콜에 대한 인식. 잘못하면 오늘 콜만 보면, 오늘 콜만 어제처럼 하다가 이제 콜만 보면 이게 콜이 엄청 올라왔잖아요. 콜이 300억 막 이렇게 200억 막 300억 이렇게 올라오는데, 와 저거 엄청난 큰 상승이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이 콜은 단순히 그냥 콜 수량으로, 콜 금액으로만 보고 상승으로 이제 보면 오늘은 위험하다. 합산 에너지를 보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걸 보되 오늘 콜옵션의 의미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적어드렸던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단순히 콜옵션만 보면 상승으로 풀어가면 안 되겠다에 오늘 당일만큼은. 그 점심시간 때 그래서 터닝이 나왔잖아요. 외국인들의 오늘 콜옵션 대량 매수는 당일 매수의 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언제? 아까 합산 에너지가 상승으로 바뀐다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가만히 있고 콜옵션만 올라온다면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외국인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서 콜옵션 매수가 올라온다면 합산 에너지로 봐야 되잖아요. 여기 풋까지 가미해가지고 전체 합산 에너지, 합성된 합산 에너지를 봤을 때 외국인 매도 선물이 더 세지는 공간을 만나면 콜옵션의 힘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풋옵션도 올라오고. 그리고 오늘의 외국인들의 방식은 단순히 와 상승이다 해서 상승 배팅을 한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랬으면 진작에 콜을 샀죠. 어제 왜 657.5 콜 매도를 해요? 상승으로 그렇게 공격할 거였으면은, 어차피 미니 포지션으로 상승 롱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하고 있고 가진 현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도 외국인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진 콜 매도의 포지션을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얘는 선물 매수죠. 얘는 선물 매도죠. 포지션이. 그 다음에 옵션 매수로 가면은 콜옵션 매수는 이렇게 됩니다. 멀리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죠. 자 반대로 콜옵션 매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상승을 많이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리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포지션이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콜 매도를 구축해놨던 것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와 외국인 입장에서 오늘도 상승해? 그래 나는 상승하면 미니 포지션은 좋은데 콜 매도는 어떻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거에서 수익을 본다고 해도 콜 매도 때문에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 있고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의 무서움이 그래요. 옵션 매도 포지션이 너무 무서운 포지션이에요.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외국인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얘를 어쨌든 중립으로 만들어야 돼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리스크를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콜 매수로 보완할 수도 있고 선물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현물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선물 매도는 지금 며칠째 분할 매도를 갖고 오는 거고, 외국인들도 언젠가 끝이 나겠지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콜 매수를 선택한 겁니다. 657.5를 뒤집어 엎으면서 나머지 콜을 쭉 당기면서 상승해도 괜찮아 상태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그 전에는, 오늘 콜을 사기 전까지는 와 오늘도 올라간다고? 만약에 여기서 내일 오버슈팅이 되면 어떡해? 상승하면 안 되네? 상승하면 큰일 나네? 이 상태에서 상승해도 괜찮아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표현을 썼어요? 허용한다. 상승을 허용해주는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4년 전에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21년도 1월 11일에 나왔던 겁니다. 자, 쭉 땡겨서 보면 쭉
땡겨서 보면 연결로 보면 21년 1월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외국인들은 오늘처럼 최근처럼 선물 매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구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은 선물을 대량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선물은 어디서 샀어요? 저 밑에서. 자, 멀리서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때. 자, 외국인들은 선물을 여기서 롱 포지션을 대량으로 구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물을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아서 롱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나중에 현물을 차여가지고, 이때 삼성전자 되게 늦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현물을 채워가지고 선물 롱 포지션을 롤오버 해가지고 계속 강화시켜 나가요. 그 선물들을 여기 와가지고 대량 매도를 한 거예요. 9거래일 연속으로. 그럼 그거 누가 샀겠습니까? 반대로 샀겠죠. 외국인들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샀겠죠. 개인을 포함해서. 자, 그때 1월 11일 동학개미운동의 끝자락 고점을 알리는 날, 요 날에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수를 420억을 매수합니다. 자, 그럼 상승 배팅인가요? 야, 여기서 420억 매수한 외국인들은 다 죽었겠네요. 420억 매수하면 그냥 단순히 콜옵션은 상승 배팅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콜옵션을 420억 외국인 매수하면은 강력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으면 1번 부탁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옵션의 현상이에요. 420억을 매수한다고 한번 데이터 살펴보세요. 그 다음날 1313억을 매수해요. 외국인들이 강력한 상방 배팅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나 있을 만한 것에 대비를 하는 포지션이라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적당히 얘 또 녹으면 안 되잖아. 420억 1313억 샀는데 녹으면 안 되죠. 물론 왜 금액이 이렇게 커졌냐? 콜옵션이 너무 많이 커져서도 당연히 맞습니다. 콜옵션이 이만큼 올랐는데 콜옵션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사도 금액이 팍팍팍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백억이 그냥 잡히는 거예요. 조금만 사도 워낙 비싸. 콜옵션들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라와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를 죽일 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못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외국인들 콜 다 죽잖아요. 그냥 깡통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풋옵션을 그만큼 사지 않았으면. 이 시기에 외국인들은 풋옵션도 같이 삽니다. 얼마나 살까요? 풋옵션은 많이 녹았겠죠. 풋옵션을 맨날 녹았을 거 아니에요. 하루 매일마다 녹았을 거 아니에요. 풋옵션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사도 풋옵션은 금액이 많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풋옵션은 100억 언더에서 계속 삽니다. 80억. 자, 지금 풋옵션 어떻게 사고 있어요? 당시에 2021년 보시면 1월 7일부터 풋옵션 사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이랑 굉장히 닮은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대응 방식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 살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한 방식.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콜에 비해 풋이 금액이 안 올라. 근데 어쨌든 풋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얘를 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끌어올려요. 떨어지면 끌어올려요. 이 중에 이제 그러면서 만기가 지나가는 거죠. 만기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구조랑 지금 굉장히 닮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 콜 금액을 보고 그냥 무지성 상승이라고 여기서 생각하다가 당한 그 손실을 본 케이스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파생을 하는 경우에도 파생 수급을 보고 상승이라고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되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콜옵션을 보고 공격적인 상승 배팅으로 순간적으로 그게 녹아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다행히도 외국인들도 얘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폭락은 안 시켰던 거죠. 그쵸? 지금 보면, 자, 비금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돌아와서 보면, 자, 이 구조입니다. 그동안에
콜옵션이 폭발했죠. 콜옵션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콜옵션 조금만 사도 금방금방 금액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375억을 샀어요. 자, 그때 425가 굉장히 흡사하네요. 375억이네요. 그 외국인은 뭐예요? 와, 오늘도 올라간다고? 야, 나 콜매도 포지션 큰일 나겠네? 야, 이것 뜨면 어떡해? 에 대한 방어죠. 혹시 저게 뜨면 어떡하지? 시장이 미친 것 같은데 이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급등을 해버려서 진짜 내 콜매도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어떡하지? 방어한 겁니다. 그쵸? 오늘 375억으로 그러면서도 급락하면 내가 콜을 다 놓겠네? 양매수를 가버리죠. 풋옵션을 94억이나 샀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매도를 하나 둘 셋 4일 했어요. 5일인가? 4일인가 5일인가? 선물 4일 동안 대량 매도를 합니다. 7, 8, 9천억이에요. 거의 조단위급으로 매도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5년 전에는 9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9거래일. 근데 9거래일이라는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모르죠. 이번에는 4거래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5거래일 갈 수도 있는 거고 6일 갈 수도 있는 거고 7일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옵션 만기 내일 꼈기 때문에 변동의 가능성은 더 있습니다. 이제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뭐 내일 또 만기 때 다음 주 월요일 위클리 콜옵션으로 외국인들이 콜을 매수를 또 갖고 들어오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결정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은 얘도 허용을 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거죠. 선물 매도를 계속 분할을 할 테니까. 풋옵션도 계속 살 테니까. 그래, 요약하면은 외국인도 야, 난 모르겠다. 시장에 맡길래. 그냥 니들 맘대로 해봐. 나는 뭐로 가도 좋아. 위로 가도 괜찮아. 아래로 가도 괜찮아. 원래는 위로 가면은 조금 위험한 전략을 좀 취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난 미니 선물 포지션 있었으니까 미니 선물 옵션 있었으니까 그래도 콜매도를 한번 해봤는데 야, 이거 가만히 있어보니까 이거 시장 보통이 아니네. 콜매도를 축소해야겠네. 그러면서 미니 선물 차익해야겠네. 오늘 3,600억이나 줄이죠. 미니 선물에서 3,600억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곱하기 5 해보면은 이거는 거의 1조 8천억에 해당하는, 그냥 본 선물로 쳤을 때 미니 선물 시장에서는 1조 8천억의 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1조 8천억을 파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양쪽으로 다 열어두면서 알아서 하세요. 시장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다 괜찮습니다. 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방도 아니고요. 상방도 자신할 수 없는 단계에 오늘 딱 둔 겁니다. 이 전까지는 그래 이제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랠리로 달릴 수 있겠네가 됐다면 이제 이격을 축소해서 이제 만기 싸움에서는 진짜 미궁으로 갔어요. 급등이 나와도 외국인들은 콜이 있어요. 그런 선물 매도를 더 적극적으로 다른 걸로 더 커버를 할 겁니다. 아니면 선물을 순간적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진짜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또 맞대응을 할 수 있겠죠. 커버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내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 괜찮아, 나 콜 안 죽일 거야, 그래도 적당히 살려두긴 할 거야. 그리고 혹시나 콜이 죽어도 이 풋이 94억이,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혹시나 콜이 375억이 다 깨져버려도 375억이 다 죽어버려도 이 풋옵션 94억이 4배 일으키면 돼요. 급락이 나온다면. 양매수잖아. 이게 양매수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게 4배 일으키면은 얘 죽어도 살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어떤 것도 지금 가능하게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5년 전에 보여줬던 방식을 다시 보여주면서 시장에 순응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점심시간 때 그래서 저거를 계속 강조드렸던 게 외국인 콜만 보고 상승 배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래도 이런 고점 달릴 때는 한 번씩 흔들 수 있는 거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검은 블랙라인 잡아드렸잖아요. 그쵸? 블랙라인 2개 잡아둔 거 그냥 아까 제우스님 블랙라인 2개로 수익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2개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건데? 시가봉, 그 다음에 본장 기준 라인. 그럼 여기서 블랙라인, 그 다음 블랙라인 이탈하네? 여기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나 밑에 그렇다고 다 깨나? 다 깨진 않죠. 왜? 지금 하방 배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본격적인 게임을 내일로 목요일 1월 만기일로 가버리는 거지. 근데 그때 마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8시 때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일은 빅게임이 펼쳐질 거예요. 오늘도 삼성전자 현재까지 거래대금 엄청나죠? 8조 원 넘었나? 9조 원이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거래대금 9조 원이 넘었고요.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현재까지 6조 원 정도 되고 있어요. 8시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오늘 현대차까지 가미해서 현대차도 거래대금이 무려 4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장 보면 또 이제 피보나치 잡아드렸잖아요. 파생반에서 아까 전에는 피보나치 아침에는 618 자리에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늘 그 다음 오후장의 피보나치는 일단 먼저 382를 주목해야 된다. 그게 블루라인이다. 그게 여기였죠. 그리고 딱 한 번 떨어진 다음에 빗각을 깹니다. 근데 빗각을 깰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빗각 깨봐야 별거 없겠다. 네.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렸던 거 맞죠?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빗각 저도 깨면서 봤어요. 빗각 깨는 거 실시간으로 같이 봤잖아요. 이 빗각을 그어 놓고 일단 여기 위에 피보나치 38이 걸리는 거 체크해 놓고 38이 걸리네 확인했어요. 그럼 빗각 아슬아슬 하겠네요? 그럼 빗각 깨는 거 같이 봤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빗각 깨봤자 뭐 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도 끝났고 여기 제한적이다. 별거 없겠네. 실제로 별거 없었고 밑에 라인 지키면서 오히려 다시 빗각을 향해서 되돌아왔죠. 시장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죽이는 코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콜이 그렇으면 좀 약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피보나치 50% 자리까지 하면서 딱 식가봉했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진짜 내일 미궁 속으로 딱 중립으로 끝난 거예요. 진짜 대의 대응을 할 때 판단을 조금만 삐끗해도 너무 큰 움직임에 타격이 생깁니다. 이게 이것도 잠깐만 내려와도 이게 몇 포인트면 이게 17포인트예요. 와, 27포인트예요. 조금만 방심해도 그냥 선물이나 옵션은 그냥 완전히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방심해도 이런 변동성, 특히나 이제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선물은 절대값으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절대 수치로 가잖아요. 옵션도 마찬가지면 선물은 특히나 그냥 1포인트면은 그냥 1포인트당 한 개 하기면 그냥 25만원 먹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선물 자칫하다가는 물론 증거금이 높아가지고 계약서 잡기는 어렵겠지만 선물 잘못하면은 굉장히 크게 움직임이 정말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상우였나요? 상우가 얘기하는 게 그 선물로 막 60억을 해먹었다 막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요즘에 진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물이 상대가 아니라 절대 수치로 움직인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런 데서 진짜 자칫하면은 너무 크게,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콜옵션이 300억이 넘는다고? 야 선물 몰빵하자, 선물 그냥 가진 거 해가지고 매수로 몰빵했어요. 27포인트가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의 지금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내일은 어쨌든 오늘 뭐 너무 길어지네. 오늘 리뷰 영상이 돼버렸는데 내일은 어찌됐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고 우리 이제 본 옵션 만기일 따질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콜들이 어떻게 갈지도 봐야 되고 오늘까지 들어왔던 풋들이 어떻게 갈지도 봐야 되고 선물 만기는 아니지만 선물로 어떻게 또 시장의 대응 구조를 취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거를 또 내일 장중에 판단해가지고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 오늘 시장을 쭉 살펴봤고 이제는 오늘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내용 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